선생님 모시고 우리 남수영구 약사회가 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반갑고 또 자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강의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수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부산에 계신 약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줌 강의의 목적은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거를 좀 세팅해 놓으면은 좋을지 제가 미리 약간 준비 차원에서 오늘 줌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부담 없이 들으시고 제가 이 강의는 이제 녹화해서 제가 그 링크를 아마 주말에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하시면서 어, 우리가 3월 7일 토요일 날 만날 때 보다 많은 것들을 함께 실습하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국에서 영양제를 왜 안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음, 사실 전문의약품도 시간이 갈수록 아, 그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터키나 태국이 20권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더 밀리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약국이라는 시장이 우리가 좀 더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마케팅하지 않으면 점점 그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표 약사님, 우리 약사님들이 직접 우리 약국을 지역에 홍보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약사님도 계시지만 조금만 또 배우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또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약대를 나와서 20년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을 주로 이제 업무를 했고요. 최근에는 스마힐이라는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과 또 개인을 돕는 그 마케팅 회사로 제가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꼬기약사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우리 약대생들과 제약회사 취업 준비생들한테 많은 콘텐츠를 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문약, 일반약, 뭐 건기식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많은 브랜드 경험을 좀 만들었고요. 직접 제가 만든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라올라 같은 제품은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 컨셉 자체가 충전입니다. 충전. 날아올라, 충전. 배터리죠, 배터리. 이 앰플 자체가 약간 모양이 배터리 같이 생겨서 이렇게 마케팅 컨셉을 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렇게 또 쉬셔야 되는 시간에 공부하시는 우리 학사님들, 제가 저 배터리가 돼서 충전을 시켜서 좋은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들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꼬기학사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직접 제가 운영하고 많은 약사님들과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거 서울 성남에 있는 메가팩토리 약국입니다. 이제 가보면은 뭐 여전히 사람들 많죠. 중간중간 이렇게 약사님도 계시고, 사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속상해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오로지 가격으로만 너무 우리 제품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가장 속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가격으로만 승부한다면 모두가 다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가격보다 어떤 우리가 주는 가치, 우리 약사님들의 지역에서의 건강의 인플루언서들이 되셔서 좋은 제품과 그 사람에 딱 맞는 그런 제품을 큐레이션 하는 그런 건강의 수호자로 다시 한번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약국에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계속 진행하시고 또 약국 블로그나 약국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우리 약사님들의 메시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창고 약국에 가면 그 손님들의 그 카트를 많이 찍습니다. 사진을. 무엇을 사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들 계속 제가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크게 큰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좀 먹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기존에 먹던 거 위주로 이제 사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그 엔드메데 쪽에 좀 싼 것들을 비치함으로써 좀 많이 사게 만드는 약간 그런 전략도 같이 이런 데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어, 것들이 과연 우리 소비자가 진짜 필요한 제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약사님들의 앞으로의 그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특히 약사님들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란에 리뷰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참고용 약국도 보시면은 네이버 클립이 영상이에요. 그리고 요 리뷰에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각각의 약사님들이 전부 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관리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안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관리하시고 스마트플레이스의 블로그를 연결시켜서 약국의 신제품 소식이나 휴일의 근무 형태라든가 또 내가 좀 그 오프라인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우리들의 가치와 소중한 이야기들을 이쪽 블로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지역의 손님들을 내 약국에 오게, 내 약국에 문의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가 핵심이고요. 내 블로그 안에 이렇게 글과 이미지와 영상, 이 세 개의 컨텐츠를 만드는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게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직접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이고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다음 주 7일 날 같이 실습을 할 텐데, 이번 그 일기, 이번 시즌은 글과 이미지 중심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정수로 회장님과 기획을 해서 영상만 따로 좀 하는 그런 시즌2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제가 블로그 세팅과 글을 좀 잘 쓰는 법, 그리고 AI 활용하는 법, 그 이미지 만드는 법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SNS에 이런 거 올라오면 굉장히 열받죠. 사실은 오직 가격으로만 약국을 보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SNS 소통을 해서 우리의 좀 가치를 잘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큰 고기만 살아남는 이런 왜곡된 의료 생태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작은 병원과 약국들이 보다 강하고 스마트해야 된다. 그래서 강소 약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의 인플루언서, 꼭 유튜버나 뭐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약사만 인플루언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역에서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약사님들이야말로 지역의 건강의 인플루언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약국의 마케팅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SNS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큐레이션 아이템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숙대학 때 가서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가 약국을 안에서 항상 밖을 보는데 밖에서 안을 보자. 밖에서 우리 약국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런 게 바로 마케팅의 시작점이다.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 했던 게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하지만 우리 약사님들 늘 걱정하시는 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 과다 광고로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전문의약품은 되도록 쓰지 않는다. 다만 써도 되는데 그때는 되도록이면 성분 명중 그리고 복약지도 위주로 그리고 아, 제품명을 써도 되는데 그때는 더 동일하게 좀 그 계열의 몇 가지를 이제 공평하게 쓰는 거예요. 특정 제품만 이렇게 제품명을 쓴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쓰면 좀 안전하고요. 일반 의약품 OTC는 아주 안전해요. 왜냐하면 일반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허용되어 있고요. 일반 의약품은 효능효과가 명확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이 명확하니까 그 중심으로 쓰시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되도록이면 치료, 뭐 부작용 없음, 뭐 이런 얘기를 좀 빼시면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건강기능식품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일반 성분명, 그리고 복약지도, 그리고 뭔가 드럭 인터랙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쓰시면 되고요. 일반 의약품은 뭐 가격을 공개한다거나 택배가 된다거나 물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안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치료가 된다, 예방이 된다, 싹 사라진다, 이런 내용만 좀 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쓰시고 이런 식품이나 건식도 허가된 기능성 그 멘트로 쓰시면은 특별히 과대 광고 문제 없이 약국 블로그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이번 주 뭐가 있어요? 연휴 있잖아요. 그러면 약사님들이 또 들어가서 연휴 동안에 그 영업 시간도 한번 바꿔주시고 또 내가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이쪽 스마트 플레이스에 이 블로그 리뷰란에 내가 쓴 글이 올라오게.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제품들이 보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또 문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여기다가 만드시면 되고요. 추후에 저랑 또 다른 기회로 네이버 클립 영상을 또 만드셔서 그러니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검색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부산에 자주 가진 않지만 우리 정수철 회장님 이제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약국에 갈 때 그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해봐요. 왜냐면 이제 항상 그게 주소를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 약사님들이 이제 매장이라고 이제 하면 그 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항상 거기를 갈 때는 네이버를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블로그 이게 리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약국의 온라인 마케팅은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스마트 플레이스랑 네이버 블로그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정말 머스트로 해야 되겠다.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채널은 좀 여력이 있고 시간이 있는 그런 분들은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 하실 때 인증은 뭘로 합니까? 사업자 등록 쪽으로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어, 기본 내용 뭐가 있어요? 이제 기본 사진, 대표 사진. 그죠? 이거 다 우리가 세팅하는 거죠. 그 대표 키워드. 대표 키워드가 뭡니까? 검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태형구 약, 뭐, 그, 동물약국 치면은 여기다가 대표 키워드를 쓴 약국이 검색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개만 쓸 수 있어요. 5개만. 그러니까 내 약국, 특히 내 동네에서 좀 나만이 팔 수 있다거나 또 소비자가 자주 찾는 그런 키워드를 여기다가 5개를 정렬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약국 소개액을 쓰시면 되고 또 주차 안 되더라도 또 주차에 대한 설명도 좀 안내해 주시면 아주 친절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부가 정보 또 뭐가 중요해요? 지역 화폐 되는지, 오늘의 상품은 되는지 이런 거 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다가도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여기다가 부가 정보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블로그 주소가 있죠. 여기다 연결시켜야 내가 쓴 글이 여기 올라가요. 요거 부분 보시고 그리고 휴무일, 영업일 항상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 시간은 뭐 저녁 그 9시에 문 닫는다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시 한 40분에 갔어. 문 닫혀 있어. 그럼 다시 안 갑니다. 우리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을 잘 우리가 가이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플러스 있죠. 스마트 AI라서 있죠. AI가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은 AI가 이렇게 스마트 AI라스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를 기본적으로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약국 블로그를 만드시는데, 이미 있는 분도 있겠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카테고리 만드시고 또 일주일에 두 개든 세 개든 우리가 AI 활용해서 좀 빠르게 글쓰기를 통해서 신제품도 알리시고 약국 마케팅도 좀 더 활발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이버 메일 있으신 분은 기본적 블로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네이버.com 닉네임이 어, 그 네이버 이메일의 닉네임이 다 블로그 주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약국 블로그랑 뭐 개인 블로그 두 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개의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어, 다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우리 각자 한 개씩 있잖아요. 그거당 네이버 메일 세 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를 세 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블로그 있죠? 네,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이 블로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우선 이제 내 블로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사람당 세 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인 다음에 내 블로그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같이 해야 될 것은 스마트폰에 블로그 앱을 까는 거죠. 그리고 자동 로그인 해놓으시고 이제 블로그 앱을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글자 수 요즘엔 많이 안 봅니다. 1000자 이내에 그 다음에 사진 한 5장 이상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블로그 어플을 켭니다. 업로드 합니다. 그럼 사진이 등록돼요. 그리고 PC에 들어가요. 글 씁니다. 발행. 그럼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어플과 PC, 노트북, 뭐, 그, 약국 PC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은 약국에서 약간 손님이 이제 덜 올 때, 좀 뭔가 시간이 있을 때 금방 한 편 뚝딱 또 쓸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실습할 때 알려드릴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AI를 우리가 사용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료로 안 하셔도 돼요. 다 무료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같이 제가 실습할 거거든요. 요거 통하면은 이 글들이 금방 나오고요. 요걸 좀 내가 내 말로 좀 모디파이 해서 발행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글들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다행히 글을 아, 많이 쓴 글을 잘 안 봅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의 고통을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안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 위주로 저희가 충분히 약국에 있는 제품들이라든가 약사님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블로그 어플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명은 간판이에요. 간판. 그래서 아무래도 약국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광안리 땡땡 약국, 뭐 아니면 광안 땡땡 약국의 건강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간판, 블로그명이 되는 거고요. 별명,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이것도 나름 제가 볼 때 약사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박을 좋아한다. 뭐 수박 약사. 내가 해운대에 오래 살았다. 해운대 약사. 저는 이름이 고기현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약사.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좀 약사를 넣어서 닉네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개글. 소개글은 당연히 우리는 약국 블로그니까 간단한 약국 소개, 또 약국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적어줄 수 있고요. 주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강의학이겠죠.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푸사죠, 푸사. 푸사는 우리 캐리컬처, 또 뭐 그 약사 우리 근무복, 우리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내 얼굴이 좀 드러나기 좀 그렇다. 그럼 약국 전경 사진, 뭐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어플 들어갔을 때 뒤에 보이는 배경, 그런 이미지. 우리는 약국 블로그니까 약국 전경 사진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약국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뭐 내가 주로 미는 뭐 제품이든지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에 처음 들어가시면은 아마 대부분 좀 비어 있겠죠. 여기에 글쓰기 관리 통계가 있죠. 글쓰기는 이렇게 말 그대로 글쓰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관리라는 바로 관리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블로그명, 닉네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7일 날 4시죠? 4시에 만나서 3시간 동안 실습을 하는데 이 블로그 세팅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은 30분 일찍 오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 들어가시면 여기에 가운데 보시죠? 글쓰기 관리 통계가 있는데 이 관리 탭을 누르시면 첫 번째 기본 정보란이 보입니다. 이때 이제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프로필 이미지 사진, 모바일 커머지 사진을 다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보시면 블로그명과 별명, 소개글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쓰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수시로 바꾸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한번 간단하게라도 써보시고 좀 그 3월 7일까지 확실히 정해서 꾸준히 그 닉네임과 블로그명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블로그를 누르시면은 이 블로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검색란에 글 블로그 별명 있죠? 이 별명 누르고 꼬기학사를 치면은 전국에 꼬기학사 몇 명인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철 회장님이다. 그럼 수철 약사 이렇게 쓰시면은 검색해 보는 거야. 그럼 수철 약사가 없으면 그게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좋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사님 블로그에 가고 싶다. 그럼 주소가 잘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어, 우리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의 것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기 들어가서 수철 약사 치면은 그 블로그가 나오겠죠. 그럼 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블로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블로그의 간판 같은 겁니다. 블로그. 이 별명 아이디는 닉네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딱 보이는 게 이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블로그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블로그 이름에 약국이나 약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클릭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처음에 하실 일들은 어떤 약사인지 뭐 굳이 개인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약국 블로그니까 내가 어떤 약사이고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앞으로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쓰겠다. 이런 자기소개서 글을 아, 써서 우리 단톡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일주일이죠. 포스팅을 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블로그가 있는 분들도 좀 뭐 새로운 글이든 이 글이든 써서 저희 단톡에 올려주시면은 서로 이웃도 추가하고 서로 공감 댓글도 써주고 그렇게 한번 품앗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로그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 해봐서 좀 낯설 뿐이지 금방 우리 약사님들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제 이야기 한 번 더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따라하기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관리란에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 들어가시면은 스킨, 블로그 배경화면, 타이틀, 제목이 표시되는 부분,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주는 디자인으로 입혀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디자인적 요소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이버에 있는 템플릿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 약사님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고 본인이 한번 블로그를 디자인을 해보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꾸미기 설정에 타이틀, 타이틀에 누르시면은 네이버가 주는 그런 디자인들을 활용하시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사님들 뭐 PPT나
뭐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누가 디자인을 뭐 그 돈 주고 하시거나 해서 나름 디자인을 만드셔서 블로그에 이제 올리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서울 강동구에 태양약국이라고 있는데 이분 약사님 블로그를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데 이분 보세요. 블로그 디자인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주는 거 간단히 하고 그냥 어, 블로그에서 글을 잘 쓰시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리틀 약사 아시죠? 50만 유튜버. 이 약사님은 이쁘게 디자인합니다. 나름 디자이너 써서 비용을 썼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좀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꾸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꾸미는데 또 우리가 에너지를 쓰시기보다는 약국 블로그 만드시고 좀 글을 한두 개씩 써보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저와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무료입니다. 이런 들어가서 여기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가로 세로 픽셀 있죠, 픽셀. 이게 바로 요 픽셀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타이틀은 2000 곱하기 600 혹은 966 곱하기 300.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161 곱하기 161.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가로 세로 픽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제 디자인 하시고 이 픽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좀 우리한테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약국 전경 사진을 찍고 그런 사진을 그냥 여기다 올려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디자인적 요소를 추후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실습 약대생이나 또는 그 약국에 좀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탁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나는 좀 더 전문적인 디자인을 해서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한번 디자인 하고 싶다. 그럼 이런 크몽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블로그 디자인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일단 문의하시면은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6만 원, 7만 원 다양합니다. 해서 이제 약사님들 블로그 디자인을 해줍니다. 이런 아웃소싱도 이런 크몽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누르시면 이제 페이지당 글 보통 이제 우리 블로그 들어왔을 때 몇 개의 글이 보이느냐. 저는 한 개로 하는데요. 세 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 약사님들 따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세 개라고 제가 썼는데 한 개, 왜냐면 한 개로 해야 그거 보고 또 클릭해서 또 보잖아요. 그럼 내 블로그에 뭐가 증가돼? 체류 시간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블로그의 추천 카테고리는 나를 위한 겁니다. 검색자가 아니고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 다음에 내 글을 어느 책꽂이에 넣을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 책꽂이를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는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뭐 일상, 강의 세미나, 건강상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약사님들 요즘에 블로그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고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시면 되겠죠. 카테고리. 당장은 안 만들어도 글 발행은 되거든요. 나중에 그 카테고리 없이 발행한 그런 것들은 다시 여기 카테고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약국에 맞는 약사님이 맞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좀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 검색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내가 그 글을 차곡차곡 늘 그런 범주를 우리 그 약사님들이 어, 정렬을 하시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런 이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추가, 카테고리명, 주제 분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 약국 블로그를 하시니까 약국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건강의학 컨텐츠잖아요. 근데 내가 등산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등산을 막 쓰고 싶어. 그러면 어느 순간 약국 관련된 건강의학 과 컨텐츠보다 등산 내용이 커지잖아. 그럼 이건 등산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럴 경우는 블로그로 두 개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강의학 그 글을 100개를 써요. 근데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내가 뭐 영화를 봤거나 약국 주변에 맛집을 소개하거나 약국 주변에 뭐 병원을 소개하는 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많이 활용하셔서 쓰시면은 그 지역의 검색에서 내 약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은 내 글이 상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세팅할 게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프롤로그, 블로그 이것들을 보시고 항상 확인을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메뉴 중에 이제 상단 메뉴에 예, 배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내가 쓴 글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글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그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블로그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느냐. 이게 바로 프롤로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글보다는 이미지 강조형 그리고 음, 어떤 게 먼저 보이는지 내 블로그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카테고리가 먼저 보이게 하는지 이거를 여기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죠.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각각 블로그의 대표 사진이에요. 일종의 유튜브의 썸네일 기능을 하는 거죠. 10장이든 5장이든 한 장만 대표 사진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끼리 우선 할 게 서로 이웃입니다. 서로 이웃.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죠. 그건 일종의 이웃 개념이에요. 구독 개념이죠. 근데 서로 이웃은 상대방도 서로 이웃을 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좀 더 서로의 글들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서로 이웃이 많아질수록 좀 더 고품질 블로그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품앗이 같은 거다. 그래서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에 우리 블로그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웃을 추가할 때 그룹을 할 수 있죠. 그룹을 추가해서 약사 그룹, 병원 그룹, 맛집 그룹.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굉장히 광고성글도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맛집, 뭐 병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안 해줄 필요는 없고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로 이웃을 해서 그룹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웃이 있다. 이웃을 좀 검색하고 싶다. 호기학사 블로그로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당연히 블로그 주소 생각이 안 나죠. 뭐 카톡에도 뭐 없고 그럴 때는 이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에 별명 아이디를 치시고 호기학사를 치시면 주소가 나오고 그때 여기서 이웃 추가할 수 있고요. 이건 PC로 보여지는 화면이고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웃 시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락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 스팸성 같은 블로그다 그러면 또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신청이 왔는데 스팸이라고 해서 다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수락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고요. 가끔 이제 약사님들 글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제 협찬이 들어옵니다. 협찬. 협찬은 뭐 좀 먹어보고 블로그에 소개해달라. 뭐 해도 됩니다. 그런 거, 뭐 이상한 게 아니면 해도 되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해도 되고, 뭐 굳이 뭐 반드시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에 들어가시면 밑에 하단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1번은 이웃 새글이 보이고, 2번은 추천, 네이버가 추천하는 컨텐츠, 3번은 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글쓰기. 요즘에는 이 블로그 어플에서 이 3번을 누르시면은 이제 클립 만들기, 블로그 글쓰기 두 개가 나와요. 블로그 글쓰기는 소위 이제 글쓰기를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클립 만들기는 여기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이버 클립을 스마트폰에서만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스마트폰에 이미 어떤 약국에 이제 뭐 신제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 언박싱 영상이나 내가 맛집을 갔어요. 그럼 맛집의 뭐 메뉴라든가 전경 같은 영상을 찍어놔야 여기서 블로그에서 편집을 해서 클립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앞으로 사진 찍기, 영상 찍기를 어느 정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나한테 누가 이웃 신청을 했거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5번 같은 버튼은 바로 내 블로그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에서의 기본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 버튼에 이제 1번, 2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각 블로그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이런 블로거들이 나오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별명이나 닉네임 알고 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누르시면은 검색해서 그 블로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다른 사람 블로그로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는 이 7번. 7번이 나랑 관계예요. 이미 서로 이슈 돼 있다. 서로 이슈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의 관계가 이 7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소식란을 치시면은 빨간 점, 공감 여기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게 스마트폰 그 어플에서 보이시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좀 전까지 보여드린 거는 PC에서 했던 그런 작업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스마트폰 어플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추가할 때 이렇게 이제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내가 추가한 이웃 누르시면은 이 탭이 보이고요. 이웃 목록에 어, 이웃 그룹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룹 설정 안 한 이웃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한 번에 그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웃을 좀 그룹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약사님 블로그가 이제 좀 고품질 블로그가 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우리 쓴 글이 상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어, 우리 공감, 댓글 수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약간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각자 블로그 글 하나 이상 쓰셔갖고 그 링크를 다 단톡에 올리시면은 각자 서로 이웃 추가 그리고 댓글 좋아요 이런 것도 서로 좀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미션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근에 쓴 글들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제 블로그 꼬기학사도 해주시고 꼬기학사 서로 이웃 해주시고 여기에 글쓰기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 글쓰기 나오죠. 기본 세팅 값이죠 이게. 그리고 글 썼으면 우측 위에 발행하기 그래서 카테고리에 이 글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이 글이 대략 어떤 주제인지 공개는 대부분 전체 공개가 되겠죠. 발행 설정은 이 대부분 클릭 다 해주시고 해시태그는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중요한 키워드 5개 정도 선정하셔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앞에 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블로그 쓰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됐네. 바로 발행하기보다는 다음날 한 7시 반이나 8시에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뭐가 있어요? 예약 발행하기가 있는 거죠. 자, 글 쓰다가 갑자기 손님이 왔어. 또는 이제 자야 돼. 그럴 때는 우측 위에 저장하기 누르시면은 여기 이 순간까지 글 쓰고 뭐 이미지 붙이고 뭐 영상 올린 게 그대로 다 저장하기가 되니까 간편하게 저장하기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의 블로그 어플도 저장할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 쭉 올려놓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 저장하기와 발행하기는 틀려요. 발행하기는 이미 공개된 곳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고, 저장하기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한 번에 여러 가지 글들을 조금씩 써가면서 계속 저장하기 한 다음에 완성되면 그때 발행하기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의 폰트는 약간 16에서 19 정도. 그리고 글자체는 너무 꼬부라진 글은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서체나 나눔 발음 코딩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스마트폰으로 검수를 하신다. PC로 글을 써도 대부분 검색자들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독성을 해주시고, 만약에 띄어쓰기나 오타가 보인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수정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이 블로그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블로거는 굉장히 수정이 빠르고요. 바로바로 글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의 기본 설정에 기본 서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한 번에 디폴트 값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의 정렬은 왼쪽 정렬로 하시는 게 글이 잘리지 않고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 글쓰기를 할 때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 붓기에 대해 쓰겠다. 그럼 네이버에 붓기를 쳐보는 거예요. 그럼 연관 검색어가 쭉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소비자가 많이 검색했던 그런 키워드니까 이런 키워드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가볍게 OTC 위주로 유효 성분, 부경법, 복약지도 이 순서로 좀 가볍게 좀 많은 글들을 쓰시면 좋고요. 우리가 뭐 판피린 뭐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나오는 거 뭐죠? 판피린 나이트인가? 콜디언 나이트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써보는 거죠. 그런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본인 공부도 되시고 블로그에 컨텐츠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글들이 좀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 어, 숙취에 뭐 드시냐? 약간 이런 식으로 숙취 원인이 뭐다? 해결을 이렇게 하시는데 약국에도 이런 제품이 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런 식으로 흐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자는 공감을 얻고요. 신뢰를 하고 약국의 솔루션 그리고 행동 약국 가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글자 수를 그렇게 많이 문장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고요. 요즘에는 AI로 이런 전부 다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실습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아까 제목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쓰는 요 도입 부분. 내 얘기구나. 공감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게. 바로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또 기본적인 건강 상식이나 습관들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약 제품을 때리는 거죠. 그래야 너무 광고성처럼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는 어려운 용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이 앞에 단골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분으로 글을 쉽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관리 팁도 써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하지만 약국에 또 같이 드시면 좋은 어떤 제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함께 가는 거죠. 이런 컨텐츠와 약사님의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질병명이나 치료 이런 것보다는 그 사용된 원료의 뭐 기능성, 그 근거 이런 것들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약국에 오셔라. 이런 식으로 식품에 대한 것들을 좀 안전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약국과 관련된 콘텐츠는 지도를 찍어야 돼요. 그 장소 글 밑에 이제 장소를 항상 약국 걸로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야 내 스마트 플레이스 약국으로 새 글이 붙는 거예요. 그냥 다 썼어. 근데 마지막에 약국 장소 지도 요거죠. 보이시는 요걸 붙이지 않았어. 그러면 새 글로 등록되지 않은 저기 스마트 플레이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만들어서 명함처럼 계속 붙일 수가 있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제목, 그다음 본문, 해시태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진들. 그 중에 대표한 사진, 대표 사진 한 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로도 대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어, 네이버, 네이버의 그 블로그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방송 캡처나 뭐 이런 캡처보다는 이 무료 사이트 있잖아요. 픽사베이 같은데. 저런 픽사베이 많이 갔는데 이런 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사베이 같은 데 이용하시고 어, 이런 데 사진들 무료로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국 관련된 콘텐츠는 글 쓰시고 마지막에 장소 누르시고 여기에 본인 약국 쓰시고 추가해서 발행을 해야 내 스마트 플레이스 새 글에 이 글이 올라간다는 거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형이나 텍스트형으로 장소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의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 쓸 때 엔세이드, 콕스 이런 거는 우리 손님한테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손님한테 이야기하듯이 쉽게 쓰시면 되고요. 뭐 엔세이드, 뭐 콕스 이런 거는 본인의 공부잖아요. 이런 거는 본인의 약간 뭐 카테고리에 본인의 공부장에 올리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백시브 브로펜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겠죠. 생리통역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니까 손님 관점, 수요자 관점에서 이 키워드들을 우리 약사님들이 선정하셔서 블로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거 아직도 하세요? 위장 다 망가집니다. 50대 이후 이 영양제 없으면 손해보는 이유. 이렇게 약간의 공포와 솔루션, 숫자를 대입하는 이런 제목들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타깃팅. 시험 앞둔 수험생 안 졸린 감기약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좀 더 구체적인 타깃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문의 세 줄 질문, 공감, 예고 요거를 써주시면은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약사님의 이 글은 어떤 글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바일로 우리가 PC로 글을 발행해도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항상 검수를 하시고 수정은 블로그 어플에서 수정하시면 모바일에 최적화된 수정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바일 위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밥이 많은 것보다는 글밥이 적고 문장이 너무 길지 않는 이런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글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에 도움되는 AI들은요, 챗GPT,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그 다음에 캔바, 미리캠퍼스, 대략 이 5가지 정도가 이 블로그를 약사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7일 날은 이 AI를 같이 사용해서 블로그를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사님들은 그 노트북에 당연히 블로그 개설하시고 스마트폰에 블로그 어플 자동 로그인 하시고 PC에 그 크롬 상에서 구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챗GPT,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이 4개를 로그인해서 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굳이 유료를 안 하셔도 되고요. 무료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단톡에 지금 저희가 일주일 이상 남았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좀 미리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유튜브에서 어떻게 블로그 글감을 가져오는지 그래서 유튜브 서머리를 어떻게 해서 블로그에 쓸 수 있는지까지도 실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날 하기에는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톡에 미리미리 몇 가지 아이템이나 제가 가이드를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있을 때 저희 단톡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시고 제 오늘 영상은 녹화를 해서 좀 약간 편집해서 제가 토요일까지는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시면서 약국 블로그 하나하나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실습은 약국 블로그 그 글쓰기, 이미지까지 좀 우리가 약사님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영상 위주로 한번 또 약사님들 모아서 또 영상 위주로 한 번 더 제가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요, 다른 그 플랫폼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검색 1위가 네이버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내 얼굴이 나와서 팔로우를 모아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아요. 검색 블로그잖아요. 검색.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면 됩니다. 그 약국의 그 지역에서 검색이 잘 되게 하면 돼요. 전국이 필요 없잖아요. 음. 네이버 우리 블로그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또는 좀 더 넓게 부산시 전체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 관광객 이렇게 해서 타겟팅해서 좀 우리 약국을 찾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 속에 내 약국이 퍼플 보라색소처럼 한번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약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이 지루하면 안 돼. 우리 약사님들 힘들으시면 안 돼. 숙제처럼 느끼면 안 됩니다. 즐겁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경영. 그래서 에센스, 우리 약국에서의 공간, 그리고 상담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개가 아우러져서 약국 경영, 약국 매출을 배가시키는 그런 새로운 약국 경영의 하이브리드 신 로드맵을 한번 우리 약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천하시고요. 이번 김남주 교수님이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16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지능이다. 우리 소비자가 끊임없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점점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사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같이 함께 블로그에 좋은 콘텐츠를 많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환자는 우리 약국에서 사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함께 하면서 우리 약사님들 한 분 한 분, 약국 하나하나가 브랜딩돼서 약국 경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나 여러 가지들은 단톡에 해주시고요. 또 지금 또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날 때 실습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해보시면서 콘텐츠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끝나기 전에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걸 배운 뒤에 나중에 그 실제로 한번 응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우리 고견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 남수부 약사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준비해서 회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회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해주신, 강의해주신 고견 선생님 고맙고, 또 수업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